자, 보자. 이번에는 비열과 열팽창이다. 144쪽 볼게요. 자, 144쪽에 보시게 되면 비열 해가지고 먼저 열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고온의 물체하고 저온의 물체가 딱 접합했어. 그러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열이 이동한다 그랬죠. 그때 이동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단위는 뭘 쓰느냐? 킬로칼로리 또는 칼로리라는 단위를 써요. 자, 당연히 1킬로칼로리는 얼마? 1000칼로리에 해당하는 거죠. 여기 써져 있네.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에 해당돼요. 자, 그럼 1킬로칼로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1kg의 물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야, 내가 물 1kg을 딱 받아놓고 열을 가스레인지를 켰어. 그리고 나서 얘가 1도 딱 올라갈 때까지 내가 가해준 열의 양을 1kcal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자, 양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같은 용기에 물을 넣고 각기 다른 조건에서 가열하였더니, 자, 1kg을 1kcal 줬더니 몇 도 올라가? 1도. 근데 1kg에 2kcal 줬으면 몇 도 올라가겠어? 뭐 당연한 얘기죠. 열을 2배 더 많이 줬으니까 온도도 2배 올라갔다라는 그런 얘기야. 즉 열량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예요? 비례관계. 그렇죠. 비례관계라는 얘기죠. 요거 표시가 비례 표시예요. 자, 열을 많이 받을수록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런 얘기지요. 자, 그럼 가와 다를 비교할게요. 자, 가와 다를 비교하면 지금 1도 높이는 거죠. 가와 다는 똑같이 1도라는 온도를 높일 거야. 그런데 가는 1kg이고 다는 몇 kg이야? 2kg이네. 그러면 가와 다를 비교했을 때 1도라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1kg일 때는 1kcal만 주면 됐지만은 2kg일 때는 몇 kcal? 2kcal. 자, 그러니까 질량이 클수록 열도 많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온도 변화가 같을 때 열량과 질량은 비례관계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번엔 나와 다를 비교할 겁니다. 둘 다 똑같이 2kcal 줬어요. 자, 열량을 2kcal 줬는데 1kg일 때는 2도 올라가지만 2kg일 때는 1도만 올라가네. 즉 질량이 많을수록 온도 변화는 어떻다? 작다라는 얘기죠.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가 작은 거야. 온도 변화와 질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별표. 비열. 자,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를 해주는 거냐? 자, 비열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물질 1kg에, 기준이야 이게, 1kg 안에 1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물이 있어요. 물은 1kg을 1도씨 높이는데 몇 킬로칼로리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렇지. 1kcal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물을 10kg을 1도 높이는 데는 몇 킬로칼로리 필요할까요? 그렇지. 10kcal 필요하겠지요. 그거 만들어내도 데리고 있는 게 맞지.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봐봐. 10kg을, 얘들아, 10도 높이려면은 몇 킬로칼로리 필요할까? 어? 100kcal. 그렇죠. 100킬로칼로리 필요하겠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내가 A라는 물질을 가지고 왔어요. A라는 물질 10kg을 갖고 왔어요. 얘 100kcal 주듯이 똑같이 열을 가해줬어요. 100kcal로. 그랬더니 얘는 온도가 10도가 아니라 5도만 상승을 했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 10kg을 1도만 높일 때는 몇 킬로칼로리 필요하겠니? 그렇죠. 20킬로칼로리 필요하겠죠. 5도 높이는데 100이니까 1도 높이는데 20만 필요하겠죠. 그럼 1kg을 1도 높이는 데는요. 자, 질량이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열량도? 네. 그렇죠. 몇 킬로칼로리? 얘들아, 이거야. 1kg을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 이걸 뭐라고 한다? 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이게 뭐예요? 질량이죠? 이게 온도 변화죠? 이게 열량이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100을 5로 나누고 10으로 나눈 거지? 즉 열량을 질량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로 나눠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게 뭐라고요? 비열이라고요. 열량을 그러니까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질량으로 한번 나눠주고요. 온도 변화로 한번 나눠주는 거야. 가해준 열량을. 그러면 1kg당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네. 그 식이 여기 나와 있지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방금 얘기한 게 이거예요. 이거 별표 왕창. 자, 방금 얘기한 게 비열은 열량을 질량과 온도 변화로 나눴습니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식으로도 바꿀 수 있죠.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자,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Q는 CMT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나와 있어요. C가 비열이고요. M이 질량이고 T가 온도 변화예요. 그 다음에 Q는 열량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열량 단위가 뭐였어요? 그렇지. 킬로칼로리였고요. 질량 단위는요? 킬로그램이었고요. 온도는요? 에? 도씨. 그러면 자 비열 단위 한번 볼게요. 비열은 킬로칼로리를 뭘로 나눴어요? 킬로그램과 도씨로 나눴죠. 가로를 쳐줘야죠. 오케이? 이게 비열 단위예요. 어디 있니 비열 단위? 여기 있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킬로칼로리를 킬로그램과 도씨로 나눴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열량 이해됐니? 자, 그러면 봐봐. 비열은 물질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달라요. 비열은 달라요. 그럼 물은 비열이 얼마일까요? 1. 그렇죠. 물의 비열이 1인 거예요. 물이 1도씨 높이는 1kg을 1도 높이는데 1kcal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물의 비열은 1인 거예요. 비열이 크면 온도 높이는데 많은 열이 필요해요. 자,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를 빠르게 높인다, 천천히 높인다? 천천히. 온도 천천히 높아져요. 그럼 비열이 작으면요? 높이. 빨리. 그렇지, 빨리 높아지겠죠. 오케이? 조금만 열을 가해줘도 온도가 확 올라가겠죠. 비열이 작으면요.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같은 질량에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 야, 같은 질량이야. 질량이 같은데 질량이 같은데 온도 변화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건데요. 자, 우리 열량 구하는 식. 열량은 질량.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질량 곱하기 온도. 온도 변화죠. 오케이? 같은 질량이야. 이게 같아요. 질량이 똑같고요. 그 다음 같은 열량이니까 열량이 같아요. 그럼 비열과 온도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비열이 커지면요. 온도 변화는? 작아요. 그렇지. 작아져야죠. 왜냐면 두 개 곱한 값이 일정해야 되니까. 오케이? 얘들아, 항상 는을 기준으로 같은 쪽에 있는 곱하기들은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는을 기준으로 는 앞과 뒤에 있는 애들은 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네. 윤성아 알겠어? 응. 그럼 비열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비례가 반비례. 비례가 비열과 온도는 반비례. 아이 이런. 비열이지. 비열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비례가 반비례. 얘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작아지죠. 그럼 무슨 관계? 반비례죠. 그럼 질량하고 온도 변화가 똑같아요. 그럼 비열하고 열량의 관계는? 비열이 클수록 열량은? 반비례. 많이 들어요. 작게 들어요. 자, 많이 들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 작게 들어요. 는을 기준으로요. 같은 쪽에 있는 애들끼리는 반비례 관계고요. 는을 기준으로 는 앞뒤로 있는 애들은 비례가. 비례 관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량이 똑같고 온도 변화도 똑같아요. 같은 온도까지 올린다 그런 뜻이야. 그럼 비열이 크면은 같은 온도까지 올리는데 더 많은 열이 필요하겠죠? 비열이 크면 열량도 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질량을 같은 높이까지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은 비열이 클수록 많다. 비열과 열량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럼 비열과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자, 비열이 똑같아. 야,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라 그랬으니까 비열이 똑같으면 어떤 물질이겠어? 비열이 같으면은 같은 물질이야. 자, 같은 물질인데 똑같은 열을 가해줬더니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낮아요. 그렇지,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네. 자, 질량이 클수록 온도 변화는 작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물 1kg과 물 10kg이 있어. 똑같은 열을 가했을 때 누가 더 온도가 많이 올라가겠니? 1kg. 그렇죠. 질량이 작은 게 많이 올라가겠죠. 질량이 큰 애는 1도 높이는데 많은 열이 필요할 거 아니야. 오케이? 네. 요거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요. 미션이 되니? 비열에 의한 현상. 물은 다른 물질에 비열이 커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다양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몸속에 있는 물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왜냐면 물이라는 게 비열이 크니까 온도 변화가 크겠니 작겠니? 그죠.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는 작죠.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70%가 물인 거야.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좋기 때문에. 낮에 모래와 바닷물 중에서 누가 더 뜨거워? 모래죠. 모래가 더 뜨겁죠? 그럼 모래는 비열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죠. 그렇지, 작은 거죠. 자, 해안 지역보다 내륙 지역의 일교차가 크대. 네. 내륙 지역의 일교차가 큰 이유가 뭘까요? 비열이 작아서. 그렇죠, 비열이 작아서. 왜냐면 해안 지역은 물이 있잖아. 물이 비열이 크잖아. 근데 내륙 지역은 땅이야. 땅이 물보다 비열이 작아.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큰 거지. 우리 대표적인 내륙 지방 누구야? 네? 대표적인 내륙 지방이 누구야? 여름 되면 엄청 뜨거운데. 미국. 적도 부분. 대구.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대구죠. 자, 대구 분지 형태로 돼 있단 말이야. 그렇죠. 분지 형태로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저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 일교차가 커요. 자, 그 다음에 해안 지역. 해안 지역이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낮이면 누가 더 뜨거워요? 모래. 육지 쪽이 뜨겁죠. 그래서 여기서 상승기류가 나타나고요. 여긴 하강기류.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가요. 요걸 해풍. 그 다음 밤이면 누가 더 뜨겁냐? 바다가 더 뜨거워요. 왜냐면 육지는 빨리 식어서 온도가 낮아지거든.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가니까 육풍. 이게 비열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해륙풍이 되는 거예요. 이거 혹시 학교에서 배웠니? 네, 배웠어요. 그럼 꼭 좀 알아두세요. 비열이 작은 걸 이용하는 얘는요, 냄비. 대표적이죠? 냄비는 열 받아가지고서는 온도를 빨리 올려야 되는 애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비열이 큰 얘, 우리 찜질팩 안에 물을 집어넣는다던가. 뚝배기. 양은 냄비하고 뚝배기 비교하면 뚝배기는 온도가 계속 유지되죠. 왜? 온도가 잘 안 낮아져. 비열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렵니 쉽니? 자, 6번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6번까지 한번 해보자. 6번까지. X. 자, 1번에 X. 뭐라고? 5. 아, 나 저 1번에 OX 틀린 거 뭐야? 빨리 얘기해. 2번이요. 1번도 틀렸잖아. 1번 저 아닌데요. 자, OX죠. 어떤 물질 1도 높이는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하면, 비열은요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이야. 오케이? 네. 그냥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은 열용량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자, 1k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의 양을 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에 1은 가, 2는 나. 자, 3번은 40kcal. 4번은 5분의 2 kcal per kg.
5분의 2는 소수로 0.2 산수를 못해요. 0.4 kcal per kg 도시 이렇게 되는 거죠. 5분의 1라이도 틀어요. 네, 웬만 소수로 하세요. 자, 5번은요. 모래. 모래. 6번은요. XX5X. XXO. 해안 지역은 낮에는 육풍이 아니라 해풍이 불어요. 해 떠 있으면 해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밤에는 육풍이 부는 거고요. 2번은 왜 아니에요? 체온은 외부 온도에 따라 잘 변하면은 우리 죽어요. 우리 몸은 36.5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열이 큰 물이 주로 이루어져 있지요. 이자도 더러졌다. 자, 그럼 열팽창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열팽창이라고 하는 것은 열받아서 팽창하는 게 열팽창이에요. 자, 그러면 물질에 열을 가해주면 입자 운동은 활발해지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길이나 부피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이때 열을 가해줬을 때 길이나 부피가 증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입자 운동 활발해져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다 일어나게 되고요. 온도 변화가 크면 열팽창 정도가 당연히 크겠죠. 그럼 멀어지는 정도는 누가 제일 크니? 기체일 때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열팽창 정도는 기체일 때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액체, 고체가 제일 적어요. 자, 고체와 액체는요, 물질에 따라서 팽창 정도가 달라요. 근데 기체는요, 물질 관계없이 일정해요. 우리 1학년 때 샤르레 법칙 기억나니? 아, 네, 기억나요. 샤르레 법칙이 뭐였니? 그거 있잖아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위에 빨라지는 거.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라는 거. 온도가 높아져서 부피가 커진다라는 게 샤르레 법칙이었죠. 근데 그때 어떤 기체는 얼만큼 커지고 어떤 기체는 얼만큼 커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죠? 네. 모든 기체가 똑같이 커진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체 상태일 때는요, 입자의 종류에 관계없이, 물질 종류에 관계없이 온도가 팽창했을 때의 정도가 일정해요. 그게 샤를. 그런데 고체나 액체는 팽창 정도가 다릅니다. 물질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대표적인 애가 바로 바이메탈이에요. 자, 이 바이메탈은 별표 꼭 좀 쳐주세요. 100%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거 안 배웠는데. 어? 안 배웠어요. 니네 시험 범위 8단원 끝까지 아니니? 근데 바이오메탈 안 배웠어요. 아직 지금 나가고 있는데 바이오메탈. 자, 보자. 바이메탈 같은 경우에는요, 열 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는 거야. 열 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는 거야. 그러니까 고체들 중에서는 팽창이 잘 되는 애가 있고 팽창이 잘 안 되는 애가 있겠죠. 그 두 아이를 붙여놨어, 이렇게. 그리고 열을 가했어. 그러면 팽창 정도가 큰 애가 길어지겠죠. 이해되죠? 근데 팽창 정도가 큰 애가 길어지는데 문제는 얘네들이 붙어 있잖아. 그래서 원래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길이가 짧은 쪽으로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알겠니? 자, 이게 바이메탈입니다. 어디다 갖다 써먹는지 보세요. 전기, 다리미, 화재, 경보기 등과 같이 온도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는 다 바이메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 다리미 보세요. 자, 전기, 다리미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게 온도 조절 장치잖아요. 자, 생각을 해봐. 온도가 높아지면은요, 얘가 휘어져. 그래서 떨어지지. 그럼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그러다가 식으면은 다시 붙어. 그러면 전류가 흘러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한 온도를 맞춰주는 거야. 그럼 온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온도 높이려면 이 마주치는 지점을 올리면 되죠. 맞죠? 그러면 오래 붙어 있으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가지고 그만큼 온도를 더 높일 수 있겠죠. 알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온도 조절 장치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화재 경보 장치. 자, 지금은 불이 안 났어. 일상생활에서는 종이 안 치고 있어. 그런데 불 났어.
그랬더니 바이메탈이 뜨거워졌어. 그랬더니 이렇게 휘어졌어. 붙었어. 그럼 전류가 흘러서 종을 막 쳐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이런 게 우리가 바이메탈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냉각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뭘 생각해야 되냐면 바이메탈은 길이가 짧은 쪽으로 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열할 때는 팽창이 적게 되는 데가 길이가 짧으니까 그쪽으로 휘어요. 근데 냉각하면은요. 야, 냉각하면은 열팽창이 큰 애가 더 많이 수축해요. 열팽창이 큰 애가 많이 수축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팽창 정도가 큰 애가 더 짧아져. 그래서 그쪽으로 휜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느 쪽이 짧은지를 생각해야 돼. 가열하면은 팽창이 작은 쪽이 짧고요. 냉각하면은 팽창이 큰 쪽이 짧은 거야. 많이 수축하니까. 이해돼? 네. 자, 그래서 그쪽으로 휜다라는 거. 야, 철근하고 콘크리트는요. 철근 콘크리트는 건축할 때 많이 쓰이는데 왜 그러냐면요.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졌을 때 팽창이 같이 돼. 그렇기 때문에 균열이 잘 안 일어나고요. 유리병 잘 안 따질 때 있잖아요. 뜨거운 물로 뚜껑 부분만 이렇게 데펴주세요. 그러면은 뚜껑이 팽창해가지고 커지기 때문에 쉽게 열릴 수 있고요. 다리나 철로 같은 거, 우리 전철 타고 가다 보면 덜컹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네. 그 철로가 이렇게 틈이 벌어져 있는 거야. 그 왜 틈이 벌어져 있느냐? 여름철에 철로나 다리는 팽창을 해가지고 길이가 길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떨어져 있지 않으면은 휘어져 버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름에 휘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고요. 가스관이나 송유관도 중간에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을 꼭 놔둬요. 일자로 놓지 않아.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팽창에 의해 가지고 휘어지는 사고를 미리 방지를 하는 거예요. 여름에 전깃줄 늘어지는 거 본 적 있고 겨울에는 팽팽한데 여름에는 늘어져요. 또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붓잖아. 야,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붓는 순간 안쪽은 팽창해가지고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바깥쪽은 안 늘어났는데 안쪽이 확 늘어나 버리니까. 철로 만든 에펠탑의 높이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높다. 여름이면 더 높아. 충치할 때 우리 금으로 하던가 아말감 하던가 레진을 하던가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치아도 뜨거운 거 먹었을 때는 팽창하고 차가운 거 먹으면 수축하거든. 근데 치아와 비슷한 정도의 열팽창을 가진 애들을 사용해야 돼요. 알겠죠? 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다음은 액체의 열팽창이야. 별표는 이거야. 온도계. 액체 열팽창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아이가 온도계예요. 자, 온도계 같은 경우에는요. 알코올 온도계가 있고 수은 온도계가 있죠. 빨간 눈금으로 되어 있는 건 알코올 온도계고 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수은 온도계죠.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온도에 따라서의 팽창 정도가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음료수병 보면 항상 빈 공간이 있어. 음료수병에 빈 공간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음료수 꽉 채우지 않아요. 왜냐면 여름에 이렇게 팽창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음료가 팽창하는 정도 생각해서 그런 거야. 자, 147쪽 빨리 해보자. 근데 뜨거운 컵에 차가운 물 부으면 안 깨져요? 그래도 깨질 수 있어요. 온도 변화를 확확 주는 거는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자, 147쪽 해보도록 하자. 들이쉴 때가 들이마시는 거죠. 자, 채점해보자. 7번에 온도, 운동, 거리, 부피. 그 다음 8번에는 그렇죠. A가 크죠? A가 커요. A가 크죠? C가 커요. C가 크죠. A, C, B. 그래서 A, C, B. 9번은요? OX, OX. OX, OX. 10번은요? OOXO. OOXO. 됐니 여기까지? 네. 오케이.